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뜯어보면서 해설하려고 합니다. 워낙 양이 방대해서요, 여러분, 영상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제가 목차 먼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을 중심으로 봐주시고 각 전형에 공통적으로 해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앞뒤로 다니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전형들 중에서 학생부를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을 대상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요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최종 모집 요강이고요. 자, 여기 이제 목차입니다. 여러분께 많은 목차 중에서 페이지가 상당히 방대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형 요약, 주요 변경, 모집 단위,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주요 사항들과 함께 전형 중에서는요, 이렇게 표시된 전형, 그리고 요 부분들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성화 고졸 재직자나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전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영상에는 해설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요. 제출 서류 안내와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이 또 뒤쪽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네오랑 고교 연계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영상을 뒤쪽으로 돌리셔서 뒷부분까지 함께 꼭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과 제출 서류 양식이 실제로는 모집 요강 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 유의사항 정도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학사 안내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그리고 이런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은 이 영상에서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전형 위주로만 안내 드린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각 대학별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 수시 전공별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성화 전공 우리 수시 클래스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이 특성화고 전형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해설해서 올려드리고 또 필수 서류들 따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멋진 경희대 전경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형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이 길 거라고 먼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요. 요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경희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전형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나는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를 좀 가늠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경희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종합전형 두 가지죠. 네오 르네상스 전형 관심 있으실 거고요. 고교 연계 전형 대표적인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옆에 있는 전형들은 고른기회 전형 1, 고른기회 전형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이 영상에선 해설하진 않지만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도 종합전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시고요. 보통 네오 르네상스나 고교 연계 전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실 거고요.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는 내가 이 전형에 지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가보훈, 농어촌,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장애인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고른 기회 이 전형 안에는 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뒤에 가서 하나하나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순서대로 이제 나오는 대로 해설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는 부분은 이렇게 넘겨가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거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각 전형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여기 기준이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학교 유형이죠. 이렇게 학교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졸업 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올해부터 지원 자격의 제한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요 고교 연계 전형, 그 다음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요거 외에는 이렇게 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표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지원 자격이 요 고교 연계랑 특성화 고졸 재직자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원 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다니고 있는 이제 학교 특징에 대해서도 보시면 돼요. 일반고 친구들 여기 다 지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죠. 동그라미 되어 있고 특성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요 전형과 요 전형에만 불가능하죠. 자율고 친구들 마찬가지고요. 특수목적고 친구들 요 가능 대신 요 농어촌에 해당되는 거 안 되고요. 가능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특성화고 친구들 요거 다 가능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고교 연계 전형 가능하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가능하고 우리 특성화 고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요 전형에 가능합니다. 여기 다 가능합니다. 여기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국외고 친구들까지 자신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전형을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 지원 가능한 전형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차차 해설해 드릴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고 요거는 논술 우수자와 실기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해설은 해드리지 않지만 지원 범위 보시지만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다 지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전형별 전형 요소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형별로 어떤 서류 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내지 않는 전형 없어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내지 않는 전형은 없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다 내게 되어 있죠. 근데 교사 추천서 보시면요, 선택사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안 내신다고 해서 불합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낸다고 해서 불합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뒤에서도 공식적인 문구로 적혀 있긴 하지만 특별히 내가 불가피하게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내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에 대한 거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전형들은 내신을 계산하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종합전형 중에서도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특성고졸 재직자 전형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죠. 그 경우에는 계산하진 않는다. 정량평가하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평가도 네오 르네상스와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에만 해당이 되고 다른 전형에는 모두 면접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따라서 내가 면접에 좀 유리하냐, 면접이 너무 부담스럽냐에 따라서도 전형을 선택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모두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논술과 실기 우수자 전형도 서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반영 비율로 가보겠습니다. 반영 비율. 요거는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정리해 둔 거고요. 제가 뒤에서 요건 각 전형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의 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요거 보시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잖아요. 2020학년도.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는 건데요. 요걸 보시면 돼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거나 감소한 범위가 없죠. 동일합니다. 작년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뽑는 총 학생 수, 고교 연계 전형으로 뽑는 총 학생 수, 요거 전형마다 모두 동일합니다. 대신 논술에서 학생이 좀 감소했죠. 그 다음에 실기에서도 학생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수시에서 다른 전형에서 증가하지 않은 분은 이제 정시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이제 바뀐 게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전형에 고등학교 졸업 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가능하다. 졸업 연도와 학력에 의한 지원 자격 제한 조항이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전형, 고교 연계 전형과 같이 좀 특별하거나 특성화고 고졸 재직자 전형과 같이 좀 특별한 전형에서 한두 가지 제한이 있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자 지원 가능해졌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돼요. 일단 장애인 대상자 전형이 이제 등급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 1에서 6등급 해당자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 등록을 필요한 장애인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부모 자녀 전형에서도 여기도 장애 등급 1에서 3등급인 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의 1에서 3까지 해당되는 부모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도 조금 의미 있게 강조해 드리겠지만 서류평가 비중이 늘어나고 교과 성적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내신 비중이 줄고 서류평가 비중이 늘어났죠. 그만큼 확실히 고교 연계 전형에서는 내신을 계산하긴 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종합 전형이다 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해주는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교 연계 전형 들어가더라도요. 비교과 활동을 상당히 잘 준비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1, 2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면접이 사라지면서 서류평가 70과 학교생활 기록부 3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면접이 이제 사라졌죠. 확인해 주시고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바뀐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 및 세부 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요 모집 단위라는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어떤 우리가 학과냐, 전공이냐, 뭐 학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집 단위입니다. 어떤 모집 단위로 학생들을 뽑는지.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별표가 쳐 있는 이런 학과들은요,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들을 표시해 준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입학하면은 세부 전공으로 영미업문과 영미문화 나눠져 있다. 요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세부 전공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이런 학과들도 이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계획안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형별 모집 인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나 국어 국문학과 지원하고 싶은데 뭐 여기 특성화 고교 졸업자는 안 뽑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국어 국문학과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죠. 그래서 이 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이게 학생을 뽑는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퍼스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요거 또 학과에 따라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요 위치도 참고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고른기의 투와 특성화 고졸 재직자, 논술, 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캠퍼스 개설 현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전공별 수시 클래스에서 각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그 대학 표시해 드릴 때요.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나눠서 표시해 드려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에 들어있는 학과들은 서울 지역에다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은 경기도권 대학에 그 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대학 전공 모집 단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발표 및 등록일. 우리는 등록일만 기억하고 싶다. 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접수 기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그리고 월요일 날은 오후 6시에 마감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 6시에 접수하는 게 딱 닫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선택 완료하셔서 꼭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접수합니다. UA 어플라이에 접속하셔서 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 지원할 시기가 되면 또 지원 유의사항에 대해서 또 안내 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복수 지원 허용 범위. 우리는 과연 경희대학교에 몇 개의 카드를 쓸 수 있는가?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하나, 그 다음에 고교연계와 고른기 원투, 논술 우수자, 실기 우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하나에 묶여 있는 것끼리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오 르네상스에 하나 쓰고 특성화 고졸 재직자에 하나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에 들어있는 이렇게 한 칸에 들어있는 것끼리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교연계 하나 쓰고 고른기에 하나 쓸 수 있나요?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하나, 요 둘 중에 하나, 여기 셋 중에 하나, 논술 하나, 실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최대 경희대학교 4번의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합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고교 연계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멘토님 제가 고교 연계 쓸 내신 좀 비슷하게 걸쳐 있고요. 대신 비교과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는 네오 써야 되나요? 고교 연계 써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2개 다 쓰실 수 있다. 나는 경희대에 꼭 붙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기회를 보실 수 있다. 왜냐면요. 논술까지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뭐 논술 준비하면서 실기까지 다 준비해서 실제로 이렇게 4개 카드를 다 쓰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뭐 네오 르네상스랑 고른기회를 같이 쓴다거나 내가 자격이 된다면 아니면은 고교연계랑 네오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혹은 요거랑 요거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이 가장 많게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논술을 준비한다면 역시나 종합전형과 함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터넷 원서 접수 유의사항은 제가 한 번 더 따로 그 시즌에 가서 안내 드릴 거니까 그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형 일정이 중요합니다. 전형 일정. 전형 일정 보시면요. 여기 원서 접수는 9월 9일 월요일 날 끝나는데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는 보시면 11일 수요일 6시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경희대에 지원해야지 라고 원서 접수를 끝내놓고 10일, 11일까지는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를 수정할 기간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는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일도 눈여겨보고 싶지만 여러분이 원서를 접수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논술 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요 날짜 그러니까 고사일이죠. 요거 1단계 고사일 이렇게 논술을 보는 날짜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나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요 2단계 고사일 요게 중요해요. 면접일이죠, 면접일. 요게 면접일입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요거는 논술일, 논술 시험일입니다. 요 날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요 면접일이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후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능을 시험 본 상태에서 내가 이 면접에 응시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기기 때문에 정시를 함께 병행해서 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면접일까지 좀 더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거고 경희대 자체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진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따로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거까지는 선택의 고민은 안 하셔도 되지만 면접일은 좀 명확하게 보고 가시는 것이 좋다.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나 그 정시를 고려하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면접일이 다른 학교와 겹치지 않는지 그것만 확인하셔서 지원 범위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틀로 지금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나눠져 있는데요. 뒤에 모집 단위와 전형별로 아주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형과 모집 단위를 면접일을 아주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감사한 경우예요. 왜냐면은 미리 이틀만 이렇게 정해주고 둘 중에 어느 날짜인지를 확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겹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원서를 접수할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이 많은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할 때 명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등록일 봐주시면 되고요. 발표일, 충원 합격자 발표 요거는 또 그때 가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 전형 안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셨나요? 아직 이제 주요 전형 설명도 안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이제 워밍업을 했어요. 발표 날짜 보셨죠? 합격자 발표일 보셨잖아요. 그 날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전형 들어갈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앞에서 제가 주요 전형들 이렇게 전체 보여드렸잖아요. 자, 지금 네오 르네상스 전형 들어갑니다. 경희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형은 여러분들 다 보지 않으실까 싶어요.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네오 르네상스 전형 설명하는데 여기서 딱 끝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각 전형 쫙 설명한 다음에 이 영상 거의 끝에쯤에 가서요.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해당되는 서류 공통 설명, 그 다음에 평가 요소 요런 생기부 반영 방법 요런 것들이 또 뒷부분에 나오니까 중간 부분 뒷부분까지 함께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경희대학교의 대표 종합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요 앞부분이요. 요게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요게 바로 인재상입니다. 인재상에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대학마다 정말 우리 학풍이 다 있어요. 학풍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뽑아서 우리는 이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나가고 싶다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인재상을 보고 내가 생기부에서 만들어 온 활동이라든가 다가가고자 하는 바가 요런 학생의 모습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생기부 마무리와 또 자기소개서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경희의 인재상인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인 문화인,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인 세계인, 학문 간 경계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 창조인을 선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특성에 맞춰서 좀 만들어 가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모집 단위 모집 인원 확인해 주십시오. 자, 지원 자격 보겠습니다. 아까 보면요, 지원 자격 제한 없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 본교 인재상인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이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 나는 문화인 같기도 하면서 세계인 같으면서도 창조인인 듯 아닌 듯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원서를 접수할 때 이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저는 문화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학생들을 뽑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좀 가까운 부분이 있는가를 고려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개 있다고 지원이 안 되냐? 그거 아닙니다. 3개 다 있으셔도 되고요. 적어도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안에 세부 전공 중에서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는 입학한 후에 전과 다른 학과로 갈 수 없다. 요거는 강조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경희대학교 전체 전형에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요, 1단계에서, 그러니까 다단계 전형이에요. 다단계는 단계가 하나가 아니라 2단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일단은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00% 내외를 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국어 국문과에 10명을 뽑기로 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라고 되어 있으면 1단계에서 일단 3배수 내외인 300명을 뽑습니다. 1단계에서 300명을 일단 뽑아요. 죄송합니다. 이 300 숫자랑 헷갈려요. 3배수를 뽑는 거예요. 3배수 여러분. 3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30명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인원을 10명을 뽑고 나머지 20명 친구는 일단은 이제 예비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충원 합격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단계는 서류 평가 100%로 뽑고 그다음에 2단계에 가서 면접 여기 30%, 1단계의 70%와 면접 30%로 뽑는다. 근데 여기 가보시면 배점이 있어요, 배점이. 여기 이제 700점으로 2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700점 만점으로 서류가 들어가고 면접을 300점 만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종합전형 전형 요소별 평가 유의사항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만 딱 듣고 영상 끄시면 안 돼요. 뒷부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발 원칙 및 동점자 처리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류, 공통 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이나 미입력. 아까 보시면 우리 9일까지 원서 접수한 다음에 11일까지 자기소개서 다시 낼 수 있잖아요. 이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맞춰. 그때까지 못 내요. 교사추천서 선택사항이니까 뭐 안 냈다고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이제 못 내는 경우에 혹은 면접 평가의 면접에 안 갔다. 그러면은 그냥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대필 허위 작성 이런 거 안 된다. 탈락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일, 전형 일정, 상세 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9일까지 원서 접수고 11일까지는 자소서랑 추천서를 다시 입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수요일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면접일 여기 보면은 면접평가 상세 일정 해가지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그래서 요 시간과 그 다음에 해당하는 학과를 자세하게 적어줬으니까 관심 있는 학과 모집 단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 지원자 전체가 자기소개서 내셔야 하죠.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내셔야 되고요. 국내고 친구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내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사 추천서 여기 선택 서류로 되어 있지만 웬만하면은 내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본 친구들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공통서류나 선택서류 해당하시는 분들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친구들도 중학교 졸업 증명서와 함께 합격증,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이런 거 함께 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도 거기 올라와 있어요. 서류 들어있는데 그래서 입학처에서 다운받아서 활용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한 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표적인 종합 전형인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자, 고교 연계 전형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가? 강한 학업 의지로 첫 문장부터 지치게 만드네요. 강한 학업 의지를 가져야 돼. 강한 학업 의지.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전형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서 강한 학업 의지가 드러나는가. 보편적으로 고교연계 전형에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네오르네상스 지원하는 친구들의 학생들보다 입시 결과가 좀 내신이 좀 높은 편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 내신 결과 수준으로도 강한 학업 의지를 보여하지만 다양한 세특이라든가 기록에서도 학업 의지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모범적으로 수행한 부분들 있으셔야 합니다.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원 자격 보면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본교 인재상 1에서 4 중 하나에 부합하고 학교장이 지정 기간 내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3개를 충족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봅시다. 일단 문화 인재, 글로벌 인재, 리더십 인재, 과학 인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4개 중에 무엇을 강조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 또 고민해 주셔야 하고, 문화 인재라는 것은 풍부한 독서와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입체적 사유 능력, 토론 및 글쓰기, 문화예술적 소양. 글로벌 인재는 외국어 능력,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세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 그 다음에 리더십 인재, 전교 학생 부회장, 학급 부회장, 동아리 회장 부회장 등의 리더십 활동, 또 팀워크에 기반한 사회 현장 활동 등에 더 나은 사회 건설에 헌신하고자 하는 학생. 과학 인재는 주제 탐구, 과제 연구, 탐험, 발명, 창업 등 창의적 도전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이 남다른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항상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과 친구들은 항상 과학 인재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과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리더십 인재로 리더십 인재의 특성을 잘 보여서 내가 가진 그런 이과적인 성향을 통해서 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강조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원하는데 좀 제한이 있죠. 학교장 추천, 고교별 최대,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술체육계 1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한 개의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2명, 3명, 1명 해서 총 한 개의 고등학교에서 6명까지 최대 추천이 가능합니다. 최대 6명까지 추천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장 추천 전형을 내가 쓸 수 있냐 없냐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각 고등학교마다 이 지원 대상, 추천할 대상자는 고등학교가 결정을 해요. 고등학교가 결정합니다. 이거 대학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는 고등학교에서 결정해요. 물론
내신 수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마다 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중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도 또 학교생 추천 전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조율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명수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열 구분입니다. 계열 구분은 본교 모집 단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이 본교는 경희대의 모집 단위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문계 2명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문과에서 2명, 이과에서 3명이 아니라요. 이 경희대학교 인문 계열의 2명, 경희대학교 자연 계열의 3명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차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교차 지원이라는 표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라고 쓰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과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경희대학교의 문과 계열에 지원을 하겠대요. 그러면은 여기 인문계 한 명이 찬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또 문과 친구인데 이 학생 문과에 지원하겠대요. 그러면 2명 다 찬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과 문과냐가 아니라 그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경희대학교의 그 모집 단위 계열이 인문계냐 자연계냐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요 전형은 서류평가 성적 70%, 교과 성적 30%를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일괄 합산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네오 르네상스처럼 1단계, 2단계, 단계를 거치는 거 우리 다단계라고 하고요.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뽑는 거는 그냥 일괄 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서류평가 70%, 교과 성적 30%, 이렇게 배점이 서류가 700점, 교과가 300점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과를 300점이라고 쓰는 순간 우리는 아, 교과를 계산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까 네오 르네상스에는 교과 몇 퍼센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서류 10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을 계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교 연계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30%를 300점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형 일정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 추천 입력. 요거는 이제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추천 입력하는데요. 이 고교 연계 전형에도 여러분 교사 추천서를 써요. 근데 추천 입력하는 거랑 교사 추천서 입력하는 거랑 별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일까지, 수요일 11일까지 교사 추천을 입력할 수 있고, 근데 좀 일찍 하죠? 원서 접수 6일부터 시작인데, 그 전부터 2일부터 이제 미리 추천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 그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입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 써있죠? 교사 추천서 입력하고는 별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원서 접수 끝내시고 나서 자기소개서랑 교사 추천서는 다시 11일까지 추가적으로 더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UA 어플라이에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없으니까 원서 접수만 해놓고 여러분 최종 합격만 기다리시면 돼요. 11월 20일입니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 학교장 추천 입력 고교별 6명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안에 꼭 해주셔야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학교장 추천 입력 시스템 입력된 계열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원서 접수 시에 지원자가 계열 변경이 불가하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장 추천 그 명단을 쓸 때는 내가 자연계열로 쓴다고 올려놨어요. 그 명수 딱 맞춰놨는데 막상 내가 원서를 쓸 때는 다른 학과를 써. 그런 거 안 된다. 변경 안 된다. 그 계열로만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서류,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교사 추천서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교 연계 전형이었고요.
다음은 고른 기회 전형입니다. 원투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지상을 좀 볼게요.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거나 사회 공헌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소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어떤 사회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을 뽑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이라든가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관심 모집 단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에 하나 해당돼야 되는 거죠. 일단은 고른 길 전형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에 해당되는가? 농어촌은 여기 이렇게 있죠. 농어촌 지역 또 도서 벽지 소재 되는데 특수목적어 친구들이나 과거 외고 이렇게 요거 안 된다. 특수목적어 친구들 요거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부터 졸업까지 졸업 시까지 농어촌 그 주소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학 합격하고 나서 그 입학을 위해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면서 주소가 변경되거나 하면 안 되고 졸업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 학교 2월 졸업이다라고 하면 2월까지는 그 주소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 재학 고교 모두가 반드시 유형 충족해야 된다. 중간에 고등학교 중간에 이제 전학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학교로 가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교 유형이 재학 중에 변경된 경우 입학 또는 전입 당시에 고교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1학년 때 제가 들어갈 때는 농어촌이었어요. 근데 우리 도시가 막 발전했어. 그래가지고 2학년 올라갈 때는 읍면이 아니야. 바뀌었어. 시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내가 입학할 때 농어촌이었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는 뭐 6년 농어촌이면 6년이 쭉 이어져야 돼. 앞에서 1년 했다가 1년 쉬었다가 뒤에 5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6년 쭉 이어서 12년이면 12년 쭉 이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봐야 돼요. 요것도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직장 소재지까지 요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먼 지역까지 이제 출퇴근 하시는 경우에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요거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과 학생 모두 6년의 경우에는 다 같이 거주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해당하는가? 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친구들, 특성화 친구들은 제가 특성화 전형은 따로 찍어서 우리 클래스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더 한번 자세하게 또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고교 유형이 재학 중에 변경된 경우는 입학이나 전입 당시의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들어갈 때는 특성화고였는데 학교가 이제 변경된 경우에는 특성화고로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고교별 기준 학과 그거는 이제 공문 수신 확정해서 공지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공지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봐주셔야 돼요. 기준 학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요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요 공통 적용되는 모집 단위와 해당 모집 단위 요거를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서 지원 자격 말씀드렸지만 학과별 기준 학과를 이수했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 가는 경우 있죠.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 가는 경우에는 요거는 모집단위 관련된 모집교과 무조건 30단위 이상 돼야지만 가능하다. 기준학과가 똑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기만 해서는 안 된다. 30단위가 이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 전문교과 그 30단위 이수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문교과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그냥 내가 그 계열이 똑같으니까 공업 계열이다, 뭐 상업 계열이다 이것만 가지고 30단위는 보실 수 없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하기 전에 요거를 꼭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에다가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기 전에 확인 꼭 받으시기를. 요거는 특성화 클래스 친구들은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자 친구들 봐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른기의 전형 원 전형이 있고 투 전형이 있잖아요. 근데 원 전형에 해당하는 장애인 대상자는 본인이 장애인 대상자인 경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분들은 여기 원 전형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고른기의 투 전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장애인 부모 자녀가 투 전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 친구들은 고른기 원 전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부모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학생들은 고른기 투 전형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고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원 전형에 북한 이탈 주민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른기 투 전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고른기 투 전형은 의사상자 및 자녀,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근무하셔야 돼요. 부모님. 그 다음에 군인이신 경우에는 의무 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 있는데 4자녀 이상 되어야 돼요. 3자녀 안 됩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조손가정, 장애인 부모님의 자녀, 요거까지 해당이 그 고른기 전형 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전형 방법은요. 요 고교 연계랑 똑같아요. 교과 성적 30%에 서류 평가 70.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형 일정 역시 봐주시고요. 9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11일까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수정 가능합니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발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랑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이렇게 내시면 돼요. 검정고시 친구들은 검정고시 요거 합격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같이 당연히 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국외고등학교 학생들 봐주시면 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친구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전형들은 내가 거기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건 온라인 안 되니까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이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는 친구들은 날짜를 좀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우편 9월 10일 등기 소인분까지, 그날 이제 찍힌 것까지 된다. 요거고요. 요거 추가 서류 내셔야 되는 분들은 원서 접수 사이트 가면 제출 서류 안내에 보면 우편 봉투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출력해서 겉 봉투에다 붙여서 보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출 서류들도 다 한 번씩 이제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니까 여러분들 요거 모집 요강에서 요거까지 확인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화 친구들 동일 계열 확인서 내셔야 하거든요. 요거는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만 제가 우리 특성화 수시 클래스 친구들한테는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게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른기 2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서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전형에 대한 설명들은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 요게 이제 각 요소별 평가 안내입니다. 요게 이제 메인이 돼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과연 어떻게 선발하는가, 요걸 여러분이 좀 자세히 봐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해당 전형, 뭐뭐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 종합전형이죠. 고교 연계 전형, 여러분 종합전형이에요. 내신의 30% 계산하지만 서류가 70%예요. 종합전형입니다. 그
그다음에 고른기의 원투 종합전형이고요.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보여주는 이 평가 요소는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해당하는 전형이에요.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선택으로 되어 있지만 교사 추천서는 선택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감정은 없다. 안 내도 상관없다.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교사 추천서는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은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2인이 종합적 정성평가, 뭔가 점수 차이가 날 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친다.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 여기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평가 요소 비율 및 평가 항목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올해는 요게 좀 눈에 띄죠, 여러분? 요거 색깔 있는 걸로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이렇게 평가 요소에 대한 비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 태도와 의지, 탐구활동, 또 전공 관련 교과 및 이수 성취도, 관심과 이해, 활동과 경험,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의 세부 평가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척도로? 여기서 보시면 탁월하다, 매우 우수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다소 미흡하다, 미흡하다 라는 척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서류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종합전형 경희대학교 지원을 할 때 요 항목들을 좀 세세하게 읽어보시면서 내가 여기 하나하나에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면접평가. 면접은요, 다른 건 없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랑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요거 두 개에만 해당이 됐죠. 그래서 면접 형식은 서류 확인 면접과 출제 문항 면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 중에서 체육예술 계열이나 특성화 고졸 재직자는 출제 문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술체육 계열과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은 뭐만 있냐? 서류 확인만 합니다. 서류 확인만. 서류 확인이라는 것은 학생부, 그 다음에 자소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제출, 예술체육계열 친구들은 요게 이제 들어있는 요 서류에 대한 내용만 질문을 하고, 다른 네오르네상스 친구들은 요 출제 문항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희대학교 면접을 준비한 친구들은 이제 원서 접수 끝나고 면접이 또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해서 그 해의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0분 내외고 의학 계열은 30분 내외로 들어간다. 이 면접 같은 경우에도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인성 50%와 전공 적합성 50%로 평가가 된다. 역시나 평가 속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면접에 대한 내용은 또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면접을 중심으로 또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채널과 또 전공별 수시 클래스들이 면접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때 또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표는 앞에서도 확인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입니다. 보시면 고교 연계 전형과 고른기의 전형 1, 2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전형은요, 여러분 요게 교과 30%랑 서류 70%로 진행이 되는 그런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교과가 계산되는 요 전형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특성 모듈 재직 전형은 서류 100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멘토님,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반영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고교 연계 전형과 고른기의 원투 전형에만 해당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과 성적을 통해서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까지 평가한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성취했는가. 또 그리고 우리 전공에 밀접한 과목들을 잘 이수하고 있는가. 요걸 평가한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술체육계열, 국어, 영어 전 과목 이렇게 본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교과를 30% 반영하면서 300점으로 반영하고요. 서류를 70점으로 해가지고 700점으로 반영한다. 실질 점수는 이렇게 1000점 만점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고교 연계 전형과 고른기 원투에 보면 내가 내신 1등급이다 그러면 300점을 받고요. 2등급은 296점을 받고 3등급은 288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점 중에서. 또 1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12점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좀 점수의 폭이 좁다. 요거는 봐주셔야 돼요. 그만큼 뭐의 중요도가 커진다? 서류, 비교과 활동의 중요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교연계 전형은 종합전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실제로 여러분 그 서류 부분에서 그 등급 간의 점수 폭이 이 내신의 점수폭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신에서 등급보다도 비교과에서 등급을 한 등급이라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비교과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건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내신은 환산 점수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내시냐면은 요 세부 이수 과목의 석차 등 점수의 합을 과목 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을 들었다. 내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다.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300점, 요거에다가 296점, 요거에다가 288점 이렇게 각 과목마다 등급마다 점수 다 줘서요. 이거 3개 다 더하세요. 이렇게. 총점을 과목 수로 나누는 겁니다. 3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공통 유의사항, 종합전형 유의사항. 요 내용은요,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기소개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요거를 안내 드리려고 제가 해요. 교사 추천서에서 여러분,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 현재 재직 중인 선생님이셔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타 학교의 선생님은 안 된다. 요거 제가 강조 드리려고 했고요.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도 추천서 쓸 수 있는데 여기 안 되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류에 대한 안내사항이고요. 요거는 서류 적절성 검증 및 처리 절차, 유사도 검색. 여러분 자소서 보고 베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교사 추천서 마찬가지고 외부 경력 의심 문구, 그러니까는 검정고시 친구들도 그것도 이제 막 나의 얘기를 쓸 수 있게끔 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부모 및 친인척, 개인적 신상,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거 쓰여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경고의 단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 안내되어 있는데요. 요건 앞에서 각 전형마다 안내를 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역시나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영역 성적을 반영하는 모든 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연계 전형이랑 고른 기회 1, 2에만 해당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국수영사, 국수영과 전체 세부 과목 다 반영되고요. 석차 등급만 반영되고 학년에 따른 가중치, 이수 단위에 대한 가중치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마다의 반영 비율을 다 매기셔서 다 더한 다음에 그 과목의 수로 나누면 그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2학기까지 전학년 다 반영돼요.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들은 당연히 1학기 것까지 반영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교 연계 전형과 고른기 전형 1, 2 있고요. 여기 이제 요 밑에는 실기랑 논술과 관련된 건데 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등급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과 봉사 성적에 대한 거는 요거는 논술에만 해당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서서 고교 연계와 그 고른기 전형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논술뿐만 아니라 실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적용되는 전형을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출결 봉사, 이거 다 논술과 실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비교 내신 대상자 친구들은 서류평가 자체를 서류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교과 점수로 환산해서 활용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교 유의사항 앞서서 복수 지원 허용 범위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종합전형 1, 2, 논술까지 이렇게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복수 지원 금지가 수시 모집 동일 전형으로 캠퍼스 간, 모집 단위 간 복수 지원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서울 캠퍼스에 하나,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국제 캠퍼스에 하나 이렇게 지원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교차 지원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논술고사나 면접평가 그 해당되는 전형 걸로 계열 걸로 보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전형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저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최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열 반영된 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 요거 한번 봐야 돼요. 내가 거닐 서울 캠퍼스의 위치. 밥은 어디서 먹나? 이거 보셔야 되고요. 국제 캠퍼스의 위치. 밥은 어디서 먹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캠퍼스에서 거닐 내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경희대학교 합격을 꿈꾸는 수험피플들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해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내가 관심 있는 전형,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 좀 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희대학교 합격하기를 함께 응원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